예, 이어서 5주차 강의 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어서 선형방정식의 해법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AX는 B가 N개의 변수에 대해서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했을 때 행렬 A가 가역적이고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선형 시스템은 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선형 시스템은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은 여기에 유일한 해는 어떻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A의 역행렬에 B를 곱한 것이다. 자, 이 얘기는 AX는 B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A라고 하는 놈은 행렬이었어요. 그죠? 행렬이고 이 행렬 A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역행렬 구하고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면 즉 얘는 단위 행렬이 될 거고, 그렇죠? A의 역행렬의 B가 될 거다. 즉 X는 A의 역행렬의 B가 될 거다. 그죠? 즉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X라고 하는 놈과 AX는 결국은 저희가 역행렬을 저희가 곱하면 그냥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A를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네. 이해하셨죠? 우선은 결국은 저희가 선형 시스템이 n개의 방정식이 이루어져 있고 그걸 결국은 우리가 행렬 형태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역행렬을 구해서 B의 값에다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나오죠. 그럼 요 놈을 저희가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돼요? 1, 2, 3, 1, 3, 6, 2, 6, 1, 13 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죠? X, Y, Z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1, 3, 5가 나왔다. 그럼 저희가 이걸 구하려면 요 행렬에 역행렬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그쵸? 뭐가 구해진다? 이놈이 답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렬이 선형 시스템인 거죠. 그죠?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X, Y, Z라고 하는 요 우리가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럴 때는 이 뒤에 있는 요 B 값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된다? 이 A라고 하는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역행렬 A의 역행렬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면 이 시스템의 유일한 해는 결국은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선형 방정식을 풀려면 결국 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행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행렬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선형 방정식의 뭐를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선형 시스템의 해를 역행렬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저희가 3, 2, 1, 1, 1, 2, 2, 1, 1 그렇죠? 이놈이 x1, x2, x3는 그렇죠? 5, 1, 2라고 제가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요 놈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역적인지 아닌지 우선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계속 배웠죠. A라고 하는 행렬에 그죠?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뭐 가우스 조단 소보법을 갖고 하시든가 아니면 수반 행렬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시든가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거 구하시는 거 또 그냥 이거 구했어요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플레이 잠깐 멈추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A 행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역행렬을 반드시 구해 보세요. 네,
이렇게 좀 구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괴로워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예. 그래서 몸과 손이 괴로우셔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야 되고, 머릿속에 오래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보실 때 네,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결국 저는 중간고사 문제가 뭐겠어요? 예, 역행렬을 뭐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결국 행렬 가지고 뭐 하는 거를 제가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선형 시스템의 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역행렬과, 그쵸? 행렬의 역행렬과 여기 있는 네, 값을 곱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해를 구하면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크레머의 규칙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제 크레머의 규칙이라고 하는 놈은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이 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 한번 정의를 해보시자고요. 뭐 y-z는 1,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8, 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뭐 마이너스 2다.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어요? 요거를 선형 시스템이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x, y, z는 1, 8,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구하시려면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네, 곱해서 저희가 해를 구했었어요. 그죠? 이런 방식을 갖고 이용을 했는데, 이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 A라고 하는 행렬이 우선 가역적이고,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놈을, 자, 여기에 해집합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x, y, z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x1, 뭐 x2, x3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죠. 결국 이런 해집합은 이런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x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행렬 A의 첫 번째 열에다가 뭘 집어넣은대요? 네, 요 b를 집어넣은대요. 즉 요 값을 집어넣은대요. 자,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좀 크게 따져봐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ax는 b인 상태에서 자, 뭐여야 돼요?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네, 즉 가역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단위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단위 행렬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1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제가 x1, x2, x3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1, x2, x3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0, 0, 1, 0, 그죠? 0, 1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얘는 단위 행렬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볼까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디터미넌트, 자, x1을 구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 값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x1, 그쵸? 1, 이렇게만 나오니까 1, 0, 0, 1이고, 그죠? 다음에 여인수 적용해야 되니까 네, 마이너스 되겠죠? x2, 뭐 x2 기준으로 하면 0, 0, 0, 0,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계속 0, 0이니까, 그죠? 또 여기도 여인수 적용하고 3 하면, 그쵸? 또 이번에는 여기니까 이렇게 되니까 0, 0, 1, 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 계산할 것도 필요 없이 뭐 0이 될 거고, 그죠?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될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자, 요것만 남네요. 즉 어떻게 되죠?
이런 단위 행렬의 첫 번째 칼럼에 제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해집합의 값을 이렇게 넣었더니 디터미넌트 값이 값이 그대로 x1이 나오네요. 그쵸?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a라고 하는 행렬과 여기에 제가 구하고자 하는 해집합 3를 포함한 그죠? 단위 행렬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뭐 B1, 뭐 B2, B3라고 하는 요 값이 결국은 요 해들이니까 그쵸? 요 놈은 결국 A1, 2, 그쵸? 뭐 A, 뭐 L3, 그쵸? 3, 그쵸?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수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해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은 요거 자체는 디터미넌트 A가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 디터미넌트 구하면 얼마나 나와서 그냥 X가 나왔네요. 그죠? 그냥 X1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 수식은 저희가 결국은 디터미넌트 전체를 우리가 B1이라고 치면 B1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디터미넌트 전체 A에 그죠? 디터미넌트 B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B1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에 이렇게 해집합 하나를 여기다가 첨가시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x1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게 약간 좀 이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규칙인 거예요. 규칙인 건데 우리가 해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해서 b라고 하는 이 핵값에다가 해그 매트릭스에다가 곱해서 역행렬을 곱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구하려고 하는 행렬에다가 그쵸? 열 대신에 하나를 다 대치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x1을 구할 때는 어떻게 여기 첫 번째 이 열에다가 그쵸? 예, 이게 뭐였어요? 아까 있었던 그 해집합이었죠. x1, x2, x3에 해당되어 있는 값이었어요. 디터미넌트 a를 가지고 디터미넌트 요 값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구한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모습, 요 형태를 구한다. 그죠? 요거는 요 수식이나 정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를 구할 때는 어떻게? 요렇게 두 번째 열에다가 집어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요 값을 그대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n번째를 구한다 그러면 n번째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을 그대로 구할 수 있다. 요 수식에 의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고요. 그렇게 조금 이해가 덜 되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좀 문제를 풀면서 좀 보실 건데 그냥 보시죠. 그러면 크레머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다음 선형 시스템의 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네, 한번 구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AX는 B다. 그리고 자 이게 우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역적인지 우선 판단해야죠. 네, 가역적이네요. 그렇죠? 그럼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레머의 규칙을 적용을 좀 해봤더니 자 우선은 요 놈은 A라고 하는 행렬은 요 개수들을 따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그럼 걔는 이거의 x1, x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8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크레머의 규칙을 가지고 x1을 구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부분에 실제 여기 열 대신에 뭘 집어넣는가? 얘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집어넣었어요. 디터미넌트 구했더니 2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나오고 요 값을 크레머 아저씨가 발견한 규칙에 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구했더니
20이 나온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68이라고 하는 요 솔루션에 해당되는 행렬을 이번에는 요 두 번째에다가 대치를 해서 자 이렇게 구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x2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방식 중에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역행렬을 여러분이 구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이 크레머의 규칙에 의해서 구하는 것도 있다. 요놈에 대한 저희가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 행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했더니 디터미넌트 자체가 여기다 집어넣은 요 값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단위 행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을 통해서 x를 구하면 이런 수식이 나온다.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열의 번에다가 해에 해당하는 벡터 값들, 즉 행렬 값들을 다 대치를 해서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해들이 나온다라는 형태고, 그걸 실제 한번 풀어본 거죠. 자, 또 연습 문제 나오니까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시죠. 자, 이거 역시 저희가 선형 시스템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1. 자, 요게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선형 시스템의 행렬이고, 자, x1, x2, x3는 자, 어떻게 돼요? 0, 1, 6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b에 해당하는 요 값이고, 그죠? 이게 x고 이게 a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요걸 이용해서 크레머의 그 룰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전에 디터미넌트 이제 구해 봐야죠. 가역적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9이고 유일한 해를 가질 거예요. 그쵸?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크레머 룰에 의해서 역행렬을 구해 가지고 이 역행렬을 구해서 이 역행렬을 여기에다가 곱해서 푸는 방법도 있으나, 이거 말고 크레머의 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요 b 값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첫 번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요거 대신에 넣은 거죠. 그죠? 나머지 그대로 오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디터미넌트로 나눠서 여기 있는 것들에 또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해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요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는 요것도 여러분들 한 번은 꼭 직접 손으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점점 빨라지세요. 그러니까 인강 지금 들으시면서 뭐 나중에 해야지 하면 그럼 거의 못해요. 여러분들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잠깐 플레이 멈추시고 각각 디터미넌트 여기도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되죠. 이런 것들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똑같이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눈에 좀 익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점점 하시다 보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형태가 되면, 그래 내가 조금 선형 방정식을 좀 이해가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좀 여러분이 뭐 스스로 자축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좀 공부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좀 위로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형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행렬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표현을 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크레머의 규칙에 따라서 해를 구해보자고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할게,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걸 보면서 할 게 아니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잠깐 직접 x1, x2, x3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좀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기존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고 하는 행렬을, 자,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요 b를 적용을 해갖고 예, x1, x2, x3를 구하는 요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죠 이제? 네, 크레머 아저씨 방식 적용하는 거죠. 적용해서 요 소식을 가지고 결국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 들어갈 거고 다 여기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우리가 x1을 구할 때는 그쵸? 디터미넌트 A 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에 대한 여러분들이 집어넣었었던 그쵸? x1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x2는 똑같은데 디터미넌트 x2를 적용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다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직접 한번 손으로 풀어보시고 네. 결국 여기다 플레이 멈추고 보시라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가 나오는지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으로 했을 때 각각 값들이 다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강은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딱 해야 되는 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하시다 플레이 멈추시고 요걸 직접 한번 다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하시면서 뒤에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값들이 다 제대로 나왔는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디터미넌트 값이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죠. 그리고 나서 크레머 규칙을 적용해갖고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터미넌트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나온 거죠. 그죠? 어차피 다 값이 1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형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림 3-4에 보면은 전선에 있는 장력이에요, 장력. 지금 30kg짜리 추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당겨지는 힘도 있고 옆으로 당기는 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도니까 여러분 이제 코사인 25도, 그다음에 사인 25도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코사인 25도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코사인 25도는 뭐예요? 여기를 우리가 x1, x2라고 했으면 그렇죠? 코사인 25도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t1분의 x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인 25도는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를 y라고 한다면, 그쵸? 결국은 그쵸? t1분의 y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인 25도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요 힘이니까 결국 y1이라고 하는 거는 t1분의 사인 25도일 거고 x1은 그쵸? 코사인 25도가 될 거예요. t1분의 그죠? 결국은 이 x1과 그 y1이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당겨지는 힘은 y1이고 옆으로 당겨지는 x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 30kg 추가 매달렸을 때 작용하는 장력에 대한 거를 이런 삼각함수를 통해서 정의한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마찬가지로 이제 상쇄돼서 없어지는 힘이라고 본 거기 때문에 뭐 두 개를 뺐을 땐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잡아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힘이고 그거는 더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사실은 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이제 공학적인 관점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 앞서 처음에 저희가 1장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그 선형대 수학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공학적인 관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뭐 단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크레머의 규칙을 이용해서 정말 이 T1하고 T2에 대한 걸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T1이라고 하는 그 크레머 규칙을 적용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집어넣었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디터미넌트 값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오냐? 확인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T1하고
T2가 있고, 그죠? 여기에 0하고 30이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자 코사인 25도, 저 마이너스 코사인 15도, 그죠? 그다음 여기는 사인 25도, 그죠? 사인 15도 이렇게 행렬 A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뭐 X고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역행렬을 구해서 여기다가 계산을 해줘도 바로 나와요. 하지만 크레머를 이용해 보자고 했으니까 요 식을 여기다 한번 놓고 요거를 여기다 한번 놓고 풀어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T1을 구할 때는 저 디터미넌트 값은 사인 40도가 나와요. 저 계산을 해보면 또 결국 이런 식을 통해서 저희가 값을 구할 수 있다, 그쵸? 예, 결국 뭐 크레머 규칙을 뭐 굳이 이용했지만 사실은 뭐 저희가 앞서 나온 대로 이런 선형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 해를 구하는 거는 뭐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크레머 방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행렬식을 이제 면적과 이 부피를 구하는데 또 굉장히 유용하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계속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이나 패턴 인식, 뭐 영상 처리 이런 쪽 분야에서 제가 벡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이제 방향성과 크기를 갖는 걸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이 벡터 성분들을 가지고 면적도 구할 수 있고 부피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보면 S라고 하는 놈이 보면은 이런 가중치 값들을 가지고 벡터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n개까지 있죠. 그렇죠? 보면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가 방향이 두 개라는 거죠. 그죠? u1, u2라고 하면 사실 여기 이제 값들이 표현이 되면 얘는 뭐예요? 면적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n이 2이면 n이 3이면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u1, u2, u3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3차원의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이게 제가 이걸 표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각각 표현할 수가 있죠. 3차원으로,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벡터 값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일 경우는 결국은 각각의 3차원에 해당이 되는 평형 육면체가 될 거예요. 그쵸?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식의 공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각각의 벡터 값이 있고 이 벡터에 대응이 되는 값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 면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3차원일 경우는. 자, 그래서 저희가 R3이래요. R3에 3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행 육면체 S에 저희가 최적을 구해보는 거죠. 보니까 U1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U2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U3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게 뭐 X, Y,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결국은 요 놈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행렬식이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세 가지 이 세 개의 값들로 이루어진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는 벡터 성분에서는 뭐하고 같다고요? 최적을 부피를 구하는 거고 같대요. 여러분 이 3x3 행렬의 최적 구하는 것도 얘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요거 나오고 뭐 그쵸? 요거 해서 뭐 요거 나오고 또 그죠? 요거 해서 요거 나오고 또 나머지 뭐 반대로 해서 그죠? 뭐 요것도 빼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빼주고 뭐 이런 가우스 소거법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 행렬식 구하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선형방정식을 풀어가는 해법들의 방식이 뭐 이런 실생활에서 그쵸?
혹은 공학적으로 무언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선형방정식의 어떤 방식을 행렬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구해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행렬식에서 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벡터는요,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저희가 바로 다음 장이 이제 이 행렬 그리고 이 선형 방정식에 대한 응용 부분들이 막 나와요. 이때 이제 좀 많이 내용을 좀 다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벡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선형 방정식의 여러 가지 해법들 중에서 이 벡터들을 값을 가지고 n이 2일 때, 자,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디터미넌트로 구한다. 그리고 n이 3일 때는 행렬식의 값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뭘 구한다? 평형 육면체 뭘 구한다? 최적을 구한다. 네, 최적을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적이라는 값은 요 행렬값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진다. 네, 요거를 여러분이 우선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최적의 의미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식이 이제 생활 속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많이 좀 활용이 되는지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행렬식의 값이 행렬식이에요. 디터미넌트. 자, 0인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장하고 2장에서 저희가 기술됐던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행렬식을 가지고 특정한 암세포의 활동을 모델링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행렬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선형방정식에서 놓고 보면은 이 어떤 차원상 n 차원상의 어떤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좀 수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데도 뭐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많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뭐 방향을 뭐 갑자기 트냐 안 트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행렬식이 그런 대표 성분으로 크게 이용이 된다. 그리고 행렬식은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행렬식은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벡터 미적분학에서 최적도 나오네요. 또 유용하게 쓰인다. 그럼 여러분 면적하고 최적이 행렬식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건 이제 뒤에서 계속 저희가 벡터 할 때 이때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중요한 건가 보다라고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실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은 절대값은 행렬식의 절대값은 벡터들의 각 변으로 가지고 있는 뭐하고 평행 육면체의 최적과 같다. 네, 계속 비슷한 얘기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되게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상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극비문서의 보안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모아할 때 암호화하는 방법으로도 정수론하고 같이 행렬을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최대한 좀 쉽고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저도 많은 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의 어떤 변환이나 행렬에 곱이 쓰이고 전달받은 암호를 뭐 할 때 해독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이 많이 활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렬이라고 하는 것, 즉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이 선형 시스템을 풀어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래밍으로 많이 구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의 또 반증이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관련된 것들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퀴즈는 두 번째 퀴즈도 제가 여러분들 뭐 푸셔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으시니까 중간고사 준비도 하시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두 문제 정도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좀 직접 손으로 푸셔서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퀴즈는요, 뒷단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돼 있는 좀 실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주차에서 제가 C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제를 냈는데 그냥 손으로 푸는 과제보다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수업을 뭐 전혀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들으셨는데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째 퀴즈를 푸는 거는 제가 소스 코드를 거의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거 문제를 계속 하시면서 답답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 그 선형대 수학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생명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 굉장히 좀 쉽게 잘 풀이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구매를 좀 하셔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직접 공부하시면서 코드들도 나와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실습이 결국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내고 있냐면 실습 코드를 그냥 100%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습은 결국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실습 코드를 제공을 했으니까 이거를 직접 한번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됐든 아니면 다른 툴이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디버깅을 직접 여러분이 하시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 디버깅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많이 편해요. 그래서 사실 뭐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면 제가 이 디버깅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할 텐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때쯤에는 뭐 실습이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한 번은 제가 지금 현재 패드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한번 제 교수 연구실 쪽에 기자재를 활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한번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습 코드를 최대한 좀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툴을 통해서 구현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구현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뭐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친하신 친구나 뭐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코드 이렇게 구현하고 그게 이제 실습되는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난 너무 이거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잡아서 학교 오셔가지고 노트북 갖고 오시면 제가 디버깅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 전화번호 남겼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선 후배를 통해서도 안 되고 그러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시간 잡아서 학교로 한번 오셔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코드 구현하고 디버깅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단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코드들 제가 다 퀴즈에 그대로 그 구글 다큐멘트 통해서 코드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이 스크린샷을 넣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코딩 하라는 거죠. 이거 그냥 제가 텍스트로 놓으면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집어넣을까봐 제가 넣은 거니까 직접 한번 꼭 쳐보세요. 그래서 이 코드는 보시면은 결국 핵심은 행렬식을 계산하는 코드예요. 여기서 핵심 코드는 다른 부분은 뭐 입력 받는 거고, 그렇죠? 또 입력한 거 출력해서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행렬식 값을 출력할 때 이 DET라고 하는 형태로 함수를 호출하죠. 그렇죠?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정의가 돼 있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함수 정의해놨네요. 여기 처음에 그 함수를 정의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구현이 돼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틀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해보시면 DET라고 하는 놈은 반환형은 더블이고 더블 타입의 함수를 포인터로 입력을 받았죠. 포인터로 입력을 받아서
그렇죠? 여기 안에서 또 정리를 하네요. 그렇죠? 임시로 저장하는 배열은 이 내부 함수에다가 지역 변수로 구성을 했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알고리즘. 여기 왜 n을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썼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개념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폼은 이중 포문을 통해서 행렬에 접근을 하고 또 안에 3중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 포문이 n까지 도는 게 아까 n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 또 k는 뭐 i가 아닐 때 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메인 알고리즘이에요. 왜 이런 식의 값들을 포문을 써야만 여러분이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 건지, 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해서 구한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뭐 중요하다는 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 휴먼과 즉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풀어 가셔야 되는 여러분이 그런 엔지니어로서 이 내용은 이 코드 정도의 이 정도 레벨은 여러분이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수 전공이나 타전공 학생이 이걸 듣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해하는 걸 떠나서 이걸 코드로 구현을 내가 좀 잘 못한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럼 이 코드를 이해하려면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지? 뭐 포인터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C 언어 책 가지고 포인터 공부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여러분 사실 그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인 뭐 컴구조라든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에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코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론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이 정도는 코드로 구현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해 가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잠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찾아서 혹은 선배님 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으면 제게 연락을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을 구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거는 행렬식 계산에 대한 거 여인수 전개하는 거를 또 구해보자. 결국 여인수 전개하는 것도 여러분 이 코드 안에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동적 배열 생성하고 해제하고 뭐 입력하고 이제는 다 하는 것들 함수를 묶은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그냥 통으로 있었던 것들을 전치 행렬 계산하고 소행렬 계산하고 여인제 행렬 계산하고 즉 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제가 중간고사 대치하는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가 50%, 나머지는 이렇게 이해된 이론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여러분이 먼저 코드를 눈으로 해석을 해서 읽을 수 있으면 자 30% 해결된 거고 나머지 이제 20%는 이걸 여러분이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나아쪽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가지고 좀 코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부 다 구글 클래스에다가 우선은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떤 것만 올릴 거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행렬식을 계산하는 코드에만 실습을 하라고 올릴 거예요. 이 두 개까지 실습을 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실습 퀴즈는 행렬식을 구하는 것만 제가 낼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슬라이드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넘기는 거 스탑 하셔가지고 이 코드들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이 다 구현할 수 있어야 결국 중간고사를 대치하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레머 규칙을 이용한 선형 방정식 프로그램 계산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직접 구현 안 하셔도 돼요. 예, 요거는
그냥 이해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이 크레머 규칙은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개념상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프로그래밍에 관련되어 있는 이 코드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행렬식 구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치 행렬 계산하는 거, 소행렬 계산하는 거, 여인자 행렬 계산하는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중간고사를 대치하는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정리를 할게요. 자, 중간고사 프로그래밍 과제는 첫 번째 행렬식 관련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전치 여인수 수반 행렬을 구현할 수 있으면 이 두 개를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면 네, 과제를 중간고사 대치하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제출한 퀴즈 문제들을 기반으로 퀴즈를 3문제 낼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거 잘 푸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그동안 여러분이 푸셨던 퀴즈 문제에 대한 솔루션 있죠. 네, 해답. 제가 그 공지를 통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본인이 푸셨는 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이거를 지금 올려드리면 이 중간고사 이 과제 공부하시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솔루션을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푸셨던 퀴즈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 퀴즈 낸 것들 지금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 낸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출석 인정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다 맞았고 어떤 분은 뭐 다 틀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좀 과감하게 이번 중간고사까지는 안 그래도 여러분 온라인 강의 한다고 좀 고생하시는데 뭐 이 점수까지 제가 막 다 선정해가지고 점수 대비 막 이렇게 변별력을 주지는 않았어요. 중간고사까지는. 기말고사 때는 제가 좀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절대평가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퀴즈 좀 많아서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퀴즈 양을 조금씩 좀 줄여갈게요. 좀 핵심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퀴즈 좀 성실하게 풀어주시고 결국 자기 출석 인정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성실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이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지금까지 배우는 개념들을 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고생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관련 내용들 잘 준비하셔서
제가 제출하는 과제에 잘 대응하셔갖고 좋은 점수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복수 전공이라든가 타 전공 하시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뭐 이런 부분들 뭐 동기나 선배들 뭐 결국 이 컴퓨터 쪽 친구가 아니면 또 섭외하기도 어렵고 물어보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뭐 카톡 먼저 주셔가지고 뭐 이런 뭐 학생인데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좀 모아서 뭐 어디 뭐 강의실이나 뭐 회의실 하나 잡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 제가 뭐 한두 시간 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는 자한테는 또 길이 열리니까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분위기 최대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